다음으로 2020년 3D 프린터 시장 동향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시장 분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3D 프린팅 시장 규모는 2017년 77억 달러이며 20년 161억 달러 규모로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평균 22.52%로 성장하여 2022년에는 264억 달러까지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에서 매년 성장률은 20% 이상을 유지하나 최근 들어 성장률이 조금 둔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 규모 자체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해외 3D 프린터 시장 속 한국의 위치입니다. 미국이 3D 프린팅 시장의 38%로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독일, 중국 순으로 이 4개 국가가 전 세계 시장의 65.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규모는 3,900억 원, 약 3.4억 달러 규모로 세계 8위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외 시장은 기계, 항공, 우주 등 고부가가치 분야의 성장을 주도하여 고성장이 전망되고 기업 간 인수합병, 협업체계 구축으로 빠르게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독일 산업 현장에서는 시제품 제작 관련 3D 프린팅 활용 비율이 23%에 이른다는 내용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던 4개 국가의 국가별 정책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2012년 15개 제조업 혁신센터를 신설하고 이들을 연결하는 제조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향후 10년간 45개까지 기간을 확대할 예정이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정책을 통한 스마트 제조 혁신의 수단으로 3D 프린팅 기술 보급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전국 단위 연구개발 및 생산, 시범 종합기지를 구축 중입니다. 일본은 의료 소재 부분에 5년간 30억 엔을 투자하고 있으며 고성능 3D 프린터 R&D와 특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내용으로는 아디다스에서 만들었던 스피드 팩토리가 이 방법을 활용한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3D 프린팅 글로벌 선두국가 도약 비전을 선포하여 2017년부터 19년까지 1차 기본계획을 통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앞서 언급한 전반적인 3D 프린팅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별로 산업별 3D 프린팅 지원 정책들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메타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표에서는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특허 출원이 일어나고 있고 관련된 특허가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측에서 보이는 표는 중국이 현재까지 출원한 금속 프린터 관련 특허 출원 등록 건수입니다. 총 650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양을 출원하고 있습니다. 세계 금속 3D 프린팅 시장은 2022년에 약 8억 달러에 달할 걸로 예상됩니다. 금속 3D 프린팅 관련 특허는 전자립 용융 및 정제 기술, 선택적 레이저 용융 기술, 고강도 재료, 잉코넷, 니케이 등에 대한 적층 기술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타 분야로서는 임플란트, 마이크로 적층 기술, 항공 우주 및 자동차 분야에 적합한 금속 재료 개발과 관련된 특허 기술들이 출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바이오 3D 프린터 분야입니다. 전세계 3D 프린팅 의료기기 시장은 2018년 10억 9천만 달러에서 연평균 23%로 증가하며 2023년에는 36억 5,8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치과 쪽 성장이 두드러지며 나타나고 있으며 관련 기술 및 소재의 개발에 따라 다양한 의료 분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3D 바이오 프린팅 시장은 2016년 11억 2천만 달러에서 매년 25%의 증가율을 보이며 2021년에는 34억 3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관련된 장비와 기술이 계속 발전하며 보다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료용 3D 프린팅 국내 시장은 2015년 기준 470억 원 규모에서 2020년 1,300억 원 규모까지 매년 23%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성장률과 비슷하여
세계 시장의 흐름에 발맞춰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시장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국내 3D 프린팅 시장 규모는 3,900억 원대이며 매년 16.2%씩 성장하여 2022년에는 6,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시장은 장비, 소재,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구분되며 장비 분야가 전체 시장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서비스, 소재 순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매년 각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 3D 프린팅 산업의 경우 국가주도적 정책에 따른 보급형 수요가 국내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현재 3D 프린팅 시장은 소규모로 산업의 초기 단계이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제조 혁신과 맞춤형 제조 시장의 활성화에 따라 성장성이 매우 큰 산업 분야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D 프린팅 서비스 시장 또한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면서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지만 주로 교육 및 단순 설계, 출력 등 아직 초기 단계여서 보다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서 국내 응용산업별 시장 규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부분이 20.5%로 가장 높은 가운데 자동차 14.5%, 의료 치과 13%, 공공 11.8%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공공 대 민간 비율이 공공 31%, 민간 68%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 분야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보급이 될 경우 향후에는 보다 많은 산업 쪽으로 더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국내 시장 중에 3D 프린팅 서비스 시장에 대한 비중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국내 3D 프린팅 서비스 시장은 3D 프린팅 산업 확대에 따른 장비 업체들의 출력 서비스 경험 및 신규 기업들의 서비스 시장 진입이 확대되면서 전년 대비 23% 상승한 978억 원대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주로 컨설팅, 모델링, 출력 서비스 위주로 시장 비중이 형성이 되어 있으며 당사 또한 3D 프린팅 서비스가 전년 대비 26% 이상 성장세를 보이며 3D 프린팅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내용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네이버 검색 기준으로 검색량에 대한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2017년 메탈 프린터 관련 회사들과 장비들이 늘어나면서 다른 방식의 프린터 대비 압도적인 검색량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완성도나 소재의 한계, 비용 등 현 산업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2018년 상반기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프린팅 서비스 시장과 목업 관련한 필요성에 의해 SLA 프린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SLA 프린터에 대한 검색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019년과 2020년에 이르러서는 SLM, SLA, FFF, SLS 등 프린터 관련 키워드가 비슷하게 올라오는 추세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현재 국내 시장의 활성화 단계에서도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메탈 장비처럼 연구소나 기관에서 사용이나 구매가 가능했던 장비에서 SLA, FFF 등 소기업 또는 개인 창업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객층으로 확대되면서 시장이 점차 확대되어 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당사 판매량의 추이 또한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기업, 대학, 기관에서 개인 창업 또는 취미 사용을 위해 구매하는 고객층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2021년 3D 프린터 전망입니다. 우선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시장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적인 경제가 영향을 받게 되면서 기존의 3D 프린터 시장이 위축되었다는 내용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3D 프린터 판매뿐만 아니라 3D 프린팅 솔루션의 제안을 통한 새로운 시장이 보다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가격 부담으로 인해 3D 프린터 도입을 꺼려하는 대신 3D 프린팅 서비스를 활용해서 각 고객사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전문 업체를 통해 지원을 받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3D 프린터 판매 업체에서는 비대면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출력 서비스를 요청할 때도 홈페이지에서 바로 견적을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관련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들, 여러가지 서비스 방식들을 각 회사에서 발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검색량이 데스크탑 검색량을 넘어서면서 기존의 B2B 시장에서 국한되었던 프린터 시장이 B2C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2021년 3D 프린터 전망입니다. 주요 성장 사업군으로서 의료 분야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과 쪽 분야가 국내에서도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치과 쪽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소재들이 3D 프린터에서 출력이 가능해지면서 적용 범위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부분은 최근 각광받았던 투명 교정 장치의 제작 과정입니다. 우선 구강 스캐너를 통해 환자의 치아 데이터를 3D화 시키고 전문 소프트웨어를 통해 환자 치아 상태 및 향후 변경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후에 3D 프린터를 통해 정확한 치아 모형을 출력하게 되고 그 치아 모형의 진공 성형을 통해서 실제 환자가 착용하게 될 투명 교정 장치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와 같이 대폭 단축화된 방법으로 인해서 보다 빠르고 정교한 작업이 가능해지고 작업 시간 또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뉴욕에는 환자가 치과 의사와 대면 없이 직접 방문하여서 구강 스캔이나 CT 촬영을 통해 데이터를 송출하게 되면 2주 정도 후에 투명 교정 장치를 받을 수 있는 센터들이,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이 지속화된다고 하면 보다 더 발전할 새로운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고객사 중에 한 군데인 삼성 메디슨에서 제공된 내용입니다. 기존의 목업을 통해서 제작했을 경우에는 한 개당 16만원 정도의 비용과 7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됐었던 하나의 목업이 3D 프린터를 도입하여 사용함으로써 한 개당 비용은 15,000원, 기간은 1일 정도 걸리면서 디자인에 대한 외부 유출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 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면서 개발 공정 자체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외 사례입니다. 당사에서 취급 중인 폼랩사에서는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가 확대가 되면서 진단키트의 부족함을 3D 프린터로 해결하고자 노스웰 헬스케어와 합작으로 면봉을 직접 디자인하고 폼랩사에서 출시된 바이오메드 엠버라는 소재를 사용하여서 진단키트용 면봉을 제작, 유통하여 보다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의 단순 목업이나 디자인 테스트용 프린팅 서비스에서 실제 적용이 가능한 쪽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제조 분야에서 애슐리 퍼니처의 사례입니다. 애슐리 퍼니처라는 가구 회사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여러가지 부품들을 3D 프린터 2대로 대부분 커버가 가능하게 되면서 기존에 들었던 비용 대비 훨씬 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10에 들고 3-4주씩 걸렸던 외주 제작 비용을 3D 프린터를 활용하게 되면서 $5.9, 시간은 15시간 정도로 단축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 외주 제작을 통하게 되면 최소 주문 수량이 500개에서 1000개까지 올라갔던 내용을 3D 프린터를 사용함으로써 필요한 만큼만 출력을 해서 사용함으로써 부수적인 비용 절감 효과까지 같이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자동차 분야에서 테슬라의 적용 사례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던 폼랩사의 제품을 사용하여서 기존의 범퍼에 장착된 센서의 마운트와 그거에 따른 지그를 프린터로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장착 및 제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기존 범퍼에서 마운트 제거하는 시간과 새로운 센서 결합, 그 다음에 자동차당 6개의 센서를 교체해야 되는 시간으로서 한 대당 1.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3D 프린터를 적용함으로써
이 시간들을 단축시켜 하루에 3대까지 처리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제조 분야에서 3D 프린터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보다 저렴하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캐나다 실험설비 업체에서 사용했던 실제 사례입니다. 이 업체에서는 샘플 작업을 위해서 금연 과정에 사용되는 기기가 최대 1000도의 온도에서 용융 공정과 빠른 냉각 시스템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 트레이가 마크푸드사의 인코넬 소재를 사용해서 만들게 되면서 기존에 300달러에 이르던 비용을 23달러까지 리드타임 28일에 걸렸던 기간에서 4일까지 단축하게 되면서 기계 도입 후 1년 반 만에 ROI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실제 제조 공정이나 테스트 사례에서 프린터를 도입함으로써 얼마나 효과적인 비용 절감과 시간 절감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설명드릴 내용은 자동차, 항공, 우주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서 활용되어지고 있는 딥팜 사례를 실제 적용한 모델입니다. 딥팜은 경량화와 소재 절감 등의 목적을 바탕으로 기존의 동일한 디자인이나 약간의 변형된 디자인을 사용하되 기존 사용하던 방식과 동일한 강도와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 기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좌측에 보이시는 자전거 안장은 SLS 장비를 사용해서 만든 거고 우측은 SLA 장비를 사용하여서 동일하게 만들어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기존 안장 대비 50% 이상 무게를 절감할 수 있었고 실제 사용자가 안장 위에 앉았을 때도 보다 편안한 구조적 모양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조 공정상의 딥팜 기술 및 적용 사례에 대해서 하비스탕스 고희성 이사님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